레고랜드 공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각종 소송 가능성이 여전해 사업 추진 여부는 아직 안개 속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두고 피해 학생 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식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냉장 보관해야 하는 햄과 소시지를 실온 상태에서 보관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강릉고 야구부 준우승,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빠르면 다음 주에 투자금 600억 원을 멀린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각종 소송에 휘말려 본공사 시작은 하지도 못할 위험성이 여전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와 LL개발, 멀린은 사업의 주체를 LL개발에서 멀린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으로 강원도와 LL개발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3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강원도는 협약 체결 뒤 200억 원을 멀린에 줬고 나머지 600억 원은 시공사 재선정 뒤 주기로 했습니다. 멀린은 지난 4일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새 시공사로 현대건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빠르면 다음 주 초 멀린사에 6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협약서상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지난해 체결한 MDA상에 중요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바로 600억을 송금하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투자금이 지급되는 시점을 전후해 소송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시공사였던 STX건설은 강원도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손해배상 소송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STX건설 측은 이번 주를 협상의 마지막 지점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면 소송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강원도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의 유일한 해결책은 STX건설이 소송을 걸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큽니다. 최근 만남에서 강원도는 수백억 원대 공사 수주를 제시했지만 STX건설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TX건설은 1,500억짜리 공사를 수주했다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을 요구를 할 텐데 강원도가 그걸 줄 수 있는 게 없죠. STX건설과 협상이 된다 해도 멀린, 새로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추가 협상도 벌여야 합니다. 강원도는 이 같은 여러 건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레고랜드 건설 사업. 이제는 정말 시작되는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에게 자살을 강요하며 집단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근처 골목길에 이어서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도 폭행이 이어졌는데 피해 학생 부모는 징계 조치가 사회봉사 처분에 그쳤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7명이 2학년 A군을 호문 쪽 외진 골목으로 불러냈습니다. 이들은 A군을 때린 뒤 다시 1km 떨어진 공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지대가 높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외진 곳이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우범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공원 정상 낭떠러지에 A군을 세워놓고 뛰어내려 죽으라고 강요했고 A군은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저보고 내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이 상황 끝낼 수 있다고 말했어요. A군이 거부하자 3학년 학생 4명은 돌아가면서 가슴과 명치 등을 때렸습니다. A군은 이들이 학교나 집에 알려봤자 우리는 사회봉사 몇 시간만 하면 된다고 입막음을 했고 헤어지고 나서도 내일 학교 가서 조용히 있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A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로 3주째 학교에 못 가고 있습니다. 악몽이 계속 시달리거든요. 쭉 그래왔고
그래서 학교 가기 너무 무섭다. 근데 학교 가면은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집단으로 있잖아요. 분리가 안 된 상태니까 얘는 못 가는 거예요, 계속. 학교 측은 A군 부모의 요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고 가해 학생들은 A군이 거짓말을 해서 때렸으며 자살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폭위는 양쪽 주장이 다르고 가해자들이 사회봉사 몇 시간이면 된다고 말한 건 피해 학생이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학생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그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측 조치에 한계를 느낀 A군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고 가해 학생 7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요즘처럼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음식물이 쉽게 상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 햄과 소시지 등을 실온 상태에서 보관하고 유통하는 현장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냉장 트럭 안에 햄과 소시지, 어묵 등이 상자째 쌓여 있습니다. 내부 온도가 0도에서 영상 10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 온도는 영상 26도. 팔다 남은 제품들을 밤사이 차에 그대로 보관했다가 모자란 제품들만 채워 다시 판매에 나선 겁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물건들이 보관됐던 차량 아닙니다. 현재 이곳의 온도가 27도씨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온도 변화에 민감한 냉장 식품들이 변질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하루 영업이 끝나면 남은 물건을 냉장 창고에 다시 보관해야 하지만 편의상 냉장 장치를 끈 차량에 보관해 온 겁니다. 다시 들어오기 좀 힘든 차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좀 냉을 떨궈서 이제 보관하고 아침에 다시 이제 소량 남은 거에 대해서 상차를 하고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힘들죠. 이 업체는 원주 지역 마트 50여 곳에 햄과 소시지, 어묵 같은 냉장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라서 식중독 이런 우려도 있어가지고 식품 보관할 때 온도 준수를 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는데 취재 결과 해당 업체가 식품 운반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영업해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고등학교가 무려 12년 만에 청룡기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창단 첫 우승은 다음 기회로 미뤘지만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거둬 앞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국내 고교 야구의 산실인 청룡기 전국대회 결승전이 열린 서울 목동야구장. 경기 시작 전부터 응원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원거리 응원에 나선 강릉고 동문들과 시민들은 예선전에서 광주 1고 등 강호들을 꺾은 기세를 몰아 창단 첫 우승을 이뤄내기를 희망했습니다. 야구 불보지 강원도에서 이렇게 야구의 부분을 익히고 이렇게 고교야구 결승까지 올라온 우리 강릉고 후배들 너무 감사합니다. 결승 경기가 열린 목동 야구장에 강릉고 동문들과 시민 1,500여 명이 찾아와 열띤 응원을 벌였습니다. 강릉고는 올해 전국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수원 유신고를 맞아 예선전부터 보여준 막강한 공격력을 다시 뽐냈습니다. 1회 초부터 선취점 기회를 잡았는데 중심 타선이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곧바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강릉고 제1 선발 투수가 준결승전에서 공을 많이 던져 결승전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 투수진은 초반부터 많이 흔들렸습니다. 유신고는 1회에만 4점을 따냈고 추가점을 계속 내면서 결국 강릉고는 7대 0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경기장을 지킨 응원단은 구도 강릉의 자존심을 다시 살려준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후배들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내년이 기약되고 내년이 기대됩니다. 내년을 위해서 강고 화이팅! 강릉고의 결승 진출을 이끈 투수 김진욱 선수는 감투상, 김주범 선수는 타점상, 홍정표 선수는 최다 득점상 등 3명이 개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 동문과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저학년들 경험 삼아
뭐 훌륭하게 게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음 주에 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강릉고 야구단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청주에서 열리는 제53회 대통령배 전국 야구 대회에서 창단 44년 만에 첫 우승에 다시 도전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의 수출이 6월에도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원도 수출은 1억 8,371만 달러로 지난해 6월에 비해 0.5% 증가해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연속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전국의 수출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무역협회는 강원도의 4대 수출 품목인 의료용 전자기기와 합금철, 자동차 부품, 시멘트가 수출 상승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 신청 실명제 대상 사업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국민 신청 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 사업으로 선정되면 도청 홈페이지 등에 사업과 관련한 공개 사안이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11건의 공개 사업 신청을 받아 이 중 10건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시장 군수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를 건의했습니다. 강릉과 속초, 동해시장과 고성 인제군수는 산불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해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희망근로 지원 사업 등 정부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산불 피해 예산 증액과 산불 복구 비용 전액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춘천 시민버스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춘천 시민버스는 기존 대동 대한운수를 통합한 법인으로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대동 대한운수를 인수해 탄생하게 됐습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버스 승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이 참여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버스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춘천시는 오는 9월부터 버스 배차 간격을 기존 33분에서 17분으로 줄이는 등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렸던 발왕산 정상의 이름이 평창 평화봉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지명위원회는 알파인 스키 대회가 열렸던 용평 스키장의 발왕산 정상 부분 이름이 정해지지 않아 평창군 지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평창 평화봉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춘천 반송 저수지가 월송 저수지로, 신매 저수지가 퇴골 저수지로 변경되는 등 25건 지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했습니다. 의결된 지명은 국토부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공식 지명으로 사용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여름철 냉방기기에서 발생되는 화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5년 동안 6월부터 8월까지 냉방기기 화재가 61건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제품별로 보면 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어컨 13건, 선풍기 12건 등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에어컨 실외기 주변 등을 꼼꼼히 살펴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오는 23일 국민성금 220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4월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성금 115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오는 24일 876세대에 220억 7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난 1일 기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접수된 산불 피해 이웃 돕기 성금 누적액은 360억 1천여만 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개방된 고성 DMZ 평화의 길 탐방이 다음 주부터 개선됩니다.
고성군은 오는 23일부터 금강산 전망대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B코스에 한해 한 번에 단체 탐방객 40명이 예약할 수 있게 신청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보 구간인 A코스는 혹서기 안전사고 방지와 통일전망대 진입도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탐방이 중단됩니다. 또 다음 달 16일부터는 고성 DMZ 평화의 길 A와 B코스 모두 방문 당일 결원이 생기면 정원 범위에서 신분증 확인 후 즉석 탐방이 가능해집니다. 양구군은 젊은 농업인 육성을 통해 지역 미래농업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